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단순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주기도 믿기도 털어놓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관계의 결말은 늘 비슷합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마다 같은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나는 똑같은 일을 또 겪을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래된 관계 습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내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애착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 엄마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신뢰와 두려움의 흔적이 평생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엄마가 따뜻했다면 세상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엄마가 차가웠다면 세상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가오면 피하고 누군가는 멀어질까봐 매달립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의심하고 또 누군가는 끝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배운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관계가 달라지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거울 속 타인의 표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패턴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알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진심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관계가 편안해지는 비결. 사람이 달라져도 관계의 끝은 비슷합니다. 처음엔 반갑고 조금 지나면 서운하고 결국은 멀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만 늘 이런 관계를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오래된 습관, 즉 애착이라는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애착은 우리가 세상을 처음 배웠던 시절,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은 엄마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가 내 울음에 따뜻하게 반응했는가? 내 두려움을 품어주었는가? 그 경험이 평생 사람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 됩니다. 어릴 때 안정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도 불안하지 않고 거절당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정 애착형이라 합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여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버림받을까 두렵고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붙잡고 의심합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불안 애착형이라 부릅니다. 그 마음속엔 늘 혹시 떠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마음이 갑자기 닫힙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마음속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안을 들여다볼까봐 아예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회피 애착형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외로움 속에서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애착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그 방식 그대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따뜻하지만 결국 예전과 같은 상처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적에 만들어진 관계의 습관이 지금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지. 마음먹어도 몸과 마음은 예전의 기억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바뀔 뿐 결국 같은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애착은 운명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왜 이런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대신 이해가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갖고 삽니다. 그 자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익숙한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늘 참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늘 도와주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늘 외면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역할은 어릴 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조심했던 아이는 지금도 상대의 눈치를 봅니다. 혼날까봐 말을 삼켰던 아이는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피곤하고 관계는 불편하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때 상처가 컸던 사람은 누가 다가오면 미리 방어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닫고 감정을 숨긴 채 웃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늘 외롭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기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워도 그 패턴 안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나는 항상 희생하는 쪽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패턴을 끊으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늘 상대를 챙겨주는 쪽이라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늘 참고 맞추는 쪽이라면 이제는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관계의 균형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가 있어요. 진짜 친밀함이 생깁니다. 관계의 반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바꿀 때 인생의 대본도 달라집니다. 참는 사람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롭게 써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사소합니다. 작은 오해, 짧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침묵.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다쳤다고 느끼는 그 순간 상대는 이미 멀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변했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다시는 다가오지 못하게 벽을 세웁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벽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다친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를 꾸짖지 말고 그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외로웠구나. 그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상처의 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고 이해는 나를 풀어줍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면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말보다 짧은 안부 한마디, 비난 대신 조용한 공감, 그게 마음의 다리가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상대를 위로하는 동시에 내 마음을 치유하는 말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미움의 자리를 덜어내고 감정의 숨을 돌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받을 때 변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먼저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지만 이제는 몇 사람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그 몇 사람이 진심이라면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열정으로 맺어집니다. 같이 일하고 놀고 웃으며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계는 열정보다 편안함으로 유지됩니다.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때 그게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편안한 관계는 노력보다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지치고 그냥 인정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돈이나 체면으로 이어진 관계보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남습니다. 결국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즐겁고 가벼운 대화보다 서로의 삶을 조용히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에게 많은 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먼저 연락하길, 늘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죠. 하지만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관계는 감사로 유지됩니다. 작은 관심에도 짧은 안부에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알 때 관계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편안한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모든 관계가 불안하고 내가 단단하면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면 모든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계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줄어드는 만큼 깊어지면 됩니다. 진심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라면 그 인생은 이미 풍요로운 삶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온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이 거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정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베풀고 끌어안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잃는 일입니다. 관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바로 나를 지키는 선입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움보다 균형해서 자랍니다. 내가 너무 앞서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너무 물러서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적당히 다가가고 적당히 머무릅니다. 필요할 땐 곁에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맞추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진짜로 주고 싶은 사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몇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따뜻한 관계가 자랍니다. 가끔은 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함께하기 힘듭니다. 이런 말이 서툴 수 있지만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뒤로 물러서야 다음에 다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수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적게 만나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편안히 이어지는 관계,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기대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 그런 인연이 남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관계는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약속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게 어른의 관계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그게 인생 후반의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깝던 이도 멀어지고 낯선 이가 평생의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건 단 하나,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면 끝없는 실망이 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초점을 이해로 바꾸면 세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계의 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오해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보다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평안한 사람은 깨달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나이 들어 얻는 관계의 균형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물러서도 됩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리하게 이어가려다 상처를 깊게 남기기보다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고 용서는 나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낼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래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인연도 언젠가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고마움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기억에 남는 손길 하나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의 핵심은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관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나로서 평온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 평온함이 사람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인연을 이어주는 진짜 힘입니다. 인간관계의 마지막 지혜는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돌아볼 때 비로소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나를 지키고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마세요. 대신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아프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 따뜻합니다. 그 온기를 놓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평생 이어지는 관계의 조건입니다.